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현직 노무사이시고요. 노무법인 한림경기의 김교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원쌤, 정말 좋은 소식이 또 있으시다고 너무 활짝 웃고 계시네요. 네. 따님이 또 탄생하셨다고. 네, 다행히 간복절에 반갑지 않은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등려 소식을 네. 여기에서 전할 네.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딸 이름이 혹시 광복이나 뭐 이런 건가요? 아, 그렇게 했다고 혼나가지고요. 아, 정말? 못 지을 것 남자 같고요. 생각이 똑같나요? 이름을 어떻게 지었나요? 우선은 그러면? 아직 이름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태명은? 생각은 소윤이라고 정할게요. 소윤. 태명은 뿜이었습니다. 뿜이요? 네, 뿜이요? 이쁨, 뭐 이쁨. 기쁨 이런 뜻으로 뿜이로. 뿜이. 네. 딸 보니까 어떠세요, 좀? 이게 제 둘째거든요. 첫째가 아들이었고, 네. 근데 확실히 딸은 다르더라고요. 벌써 보는 눈빛이 순간, 보는 순간 딸바보가 될 수밖에 딸바보 없더라고요. 예약하셨네요, 이미. 아들 혹시 몇 살이죠? 연년생이에요. 지금 아들은 2살이고요. 2살. 예, 이제 막 태어난 거고요. 벌써 이렇게 네. 좀 아들 이렇게 소외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적으로 딸이 더 이렇게 아른거리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 돼요. 아들도 많이 예뻐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딸 아직은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를 많이 닮았는지 아빠를 많이 닮았는지. 당연히 저는 안 닮고요. 엄마나 좀 할머니 쪽을 닮지 않아요. 양가 할머니. 네. 한번 볼 수는 없겠죠, 저희가 이 방송에서? 나중에 사진으로라도 나중에 크면 한번. 제가 워낙 이뻐서 자랑 꼭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세미 캐스터는 집에서 혹시 외동인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딸 부잣집이에요. 딸 부잣집이에요? 네, 어허. 맞죠? 언니 둘에 동생 한 명 있습니다. 다 딸, 여자, 네. 네. 여자 넷이에요? 네, 여자 넷입니다. 제가 아이고. 셋째 딸이에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어떤 경쟁이요? 그냥 원래 옷- 여자가 옷이라던가. 많으면 네, 맞아요. 근데 언니들 둘이 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음. 집에는 저랑 동생만 있거든요. 그 조금 집이 넉넉해졌어요. 넉넉해졌어요. 북적북적거렸는데 네. 네, 좀 한산해졌어요. 그럼 동생이랑은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동생이 이제 고3이어가지고 한 5살 차이 납니다. 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잘 안 친한 거 아니죠? 아, 친하죠, 동생이. 친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딸이 집에 있으면 이런 점이 좋다라는 거를 음. 교원쌤에게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근데 뭐 눈빛이 이미 태어난 것만으로도 좋아하신 것 같은데. 얼굴만 봐도 좋고 그리고 딸이 좀 더 부모님을 더 챙기지 않나. 뭐라고요? 인정합니다. 근데 인정합니다. 네, 오늘 사담을 좀 많이 나눴는데 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저희가 예고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네. 교원쌤이 한 번 더 주제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보신 근로자분이라고 한다면 이걸 모르신 분은 없을 겁니다. 매달 급여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오늘 다뤄질 주제는 4대 보험인데요. 이 제도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다 있으실 거고요. 오늘 4대 보험에 대해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신 취준생뿐만 아니라 향후 또 취업을 하실 취준생을 위해서 간단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신세미 캐스터가 안건을 한번 소개를 바로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사례 2가지와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핸드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10달 넘게 근무를 하는데도 아직도 4대 보험의 미가입 상태라고 합니다. 핸드폰 대리점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고 자신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전 근무자의 퇴사 신고를 통해서 보험료 환급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사업장이 노동부에 등록돼 있고 전 근무자도 보험 가입을 했으면 자신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네가 4대 보험에서 뭐 할 건데?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후에 A씨가 대출 전환 등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면서 다시 10번 넘게 고용보험에 가입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사장은 보험료가 문제가 아니라 세무서에 내는 세금이 복잡해져서 그렇다면서 또 A씨의 의견을 묵살시켰다고 합니다. 이후에 사장이 운영하는 또 다른 식당에서 서빙 아줌마로 고용보험을 해주겠다고 했고요. A씨는 급한 대로 그렇게라도 해달라며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학력이 검정고시 고졸이고 특별한 기술도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나름 이곳저곳 계약직 경력으로서 이번 회사에 입사해서 5개월 정도 근무한 B 씨에게는 이 직장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입사 시에 4대 보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자 회사에서는 당연히 된다고 했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뛰며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습 기간이 끝난 후에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지만 회사가 지금 힘들다면서 입장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회사의 5년차 직원은 5년 동안 4대 보험 가입을 미뤘다는 얘기를 하고 또 신입들 또한 4개월을 못 넘기고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고 회사에 언제 가입이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세금 문제로 일 처리를 하느라 나중에 가입을 될 것 같다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답만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회사가 미루기만 하자 이제는 정직한 회사인지도 의심이 간다고 하는데요. 그 외로는 만족스러워서 빨리 자리 잡고 싶은데 계속 기다리면서 일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사업주의 4대 보험 거절, 방안은 없는 것일까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교원쌤, 그러고 보니까 교원쌤 말대로 4대 보험에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어떤 제도인지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4대 보험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적으로 사대보험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회보험이 맞고요. 이 사회보험이라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나 실업 또는 고령으로 불가피하게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 국가가 운영하는 비영리 강제보험입니다. 일반 민영보험과는 다르다는 거죠. 즉 마음대로 가입하거나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다라는 보험인 거고요. 먼저 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이 첫 번째로 나오는데요. 국민연금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연금보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노후 대비의 수단으로 여겨지고요. 또한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과 관련된 보험으로 이 건강보험을 생각하면 저는 시코라는 영화가 생각나는데 미국의 어떤 민영 의료보험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던 영화입니다. 해당 영화를 보면 목수가 손가락에 잘렸는데 실제 이러한 보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6천만 원이라는 어떤 의료비를 감당을 못해서 그냥 포기하는, 봉합수술을 포기하는 그러한 어떤 실화가 나오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를 받아도 적은 금액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제 실업 등에 대비해서 흔히 생각하는 실업급여나 아니면 실업 시에 근로자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용보험이고요. 또한 지난번에 다뤘던 보험인 거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시에 저희가 그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사회보험료가 당연히 임금에서 어느 정도 떼이겠지 하고 생각은 하는데 정확히 몇 % 떼가는지는 모르고 있어서 이게 네. 어느 정도 좀 징수가 되는 건가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화면을 같이 보시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4.5%, 근로자 4.5% 반반씩 부담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네. 건강보험도 반반씩 부담이 되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 시에 근로자 재직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요. 실업급여는 사용자 반, 근로자 반을 부담하고 산재 비용은 업종에 따라서 사업주만 부담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보험 같은 경우 들려면 어떤 조건 같은 게 혹시 필요한가요? 우선 하루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월 8일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가입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또 당연히 알바생들, 뭐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 알바생들은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 근로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이 되는데 아까 저희가
사례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사업주들이 이렇게 당연한 거를 계속 안 해주고 있거든요. 사업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이유는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비용 문제인 거죠. 내가 너한테 월급 일한 대가 주는데 내가 왜 굳이 너한테 사대보험까지 들어줘야 돼? 라는 마인드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사업주가 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그 요율에 따라서 한 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용자 부담분은 최소 한 9만 4천 원 돈이 발생이 됩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한 8만 5천 원 돈이 발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소한 10만 원가량을 더 내야 돼서 이런 부담 때문에 차라리 가입을 안 시켜주겠다라는 쪽에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네. 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건지도 바로 알려주세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보통 이렇게 사대보험을 기피하는 사업자들은 소기업이거나 아니면 이제 영세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어떤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대보험은 입사 시에 취득 신고를 해야 되고 퇴사 시에는 상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번거롭고 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기피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사업주가 사대보험 자체를 거부한다면 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좀 대응 방안이랄까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좀 소프트한 방향, 그러니까 싸울 수는 없잖아요. 네. 좀 근로자분들이 사업자한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좀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이제 그 추가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이제 기피하는 형상에 대한 어떤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류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그리고 19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에서 90%까지 근로자 부담과 사용자 부담분을 보장해 주고요. 또한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190만 원,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13만 원이라는 지원을 사업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 어떤 사회보험료를 좀 충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행정 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하시는 어떤 사업주라고 한다면 이 사대보험의 취득 상실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 사무 대행 기관에 등록된 노무법인에 이러한 사대보험의 위탁을 맡긴다고 한다면 30인 미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취준생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만약 사업주가 막강한 자세를 취한다면 마지막으로 취해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정말 어쩔 수 없겠죠, 이거는. 네. 뭐 어쩔 수 없이 고용센터에 좀 찾아가셔서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을 하시면 해당 고용센터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 관계를 확인한 후에요. 실제 고용 관계가 맞다라고 한다면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자, 오늘 교원쌤과 정말 모두가 알고 넘어가야 될 4대 보험에 대해서 좀 속속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교원쌤의 촌철살인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오늘 다룬 주제는 이제 사업주가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주가 기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기피하는 원인은 결국에는 본인의 월급에서 조금 근로자 부담분이 나간다라는 게 좀 기피하는 건데 네. 실제 이건 보험인 거거든요. 어떤 민영보험보다 더 완벽하고 더 강하게 여러분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기피하는 거 없으셨으면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미캐스터도 촌철살인 한마디 해주시죠. 네, 먼저 저도 4대 보험에 대해서 뭐 정확한 기준이나 뭐 징수율 이런 건 잘 몰랐는데요. 오늘 정확히 알았던 것 같고 좀 4대 보험에 대해서 저처럼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그냥 어떡하지 넘어가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건 꼭 받고 챙겨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원쌤과 또 신세미 캐스터의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봤고요. 오늘도 교원쌤이 현직 노무사로서 취준생 입장에 서서 권리에 대한 열변을 또 토해 주셨습니다.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수고해 주신 김교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